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이제 회원과 게시글로 나누고 이제 각 데이터에 겹치지 않게 번호표인 기본키, 프라이머리 키까지 붙이는 것까지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제 회원 테이블과 이제 게시글 테이블을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놨기 때문에 이제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이 이 작성자와 이 회원 테이블에 매핑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쪼개진 데이터를 어떻게 합쳐서 이제 관계를 맺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계에 연결시켜주는 이 관계를 우리는 relation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db를 rdb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어서 rdbms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이 부분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PK를 설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K를 작성을 하려면 이제 하나를 추가를 해야겠죠. 여기에도 PK로 이제 ID를 추가를 할 거고, 여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도 이제 여기도 PK 값으로 ID 값이 하나 필요하고, 그래야지 이 고유 번호를 그냥 사용할 거다. 그냥 어제 복습 인크리먼트라는 걸 통해 이제 자동적으로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서 똑같은 숫자가 들어오면 이 PK 옵션을 해놨기 때문에 어제 PK의 성질 세 가지가 있었죠. 유일성, 그 다음에 불변성, 그 다음 하나가 더 뭐였죠? 난널, 비어 있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 세 가지 특징 때문에 뭐 똑같은, 만약에 오토 인크리먼트 하다가 에러가 나서 뭐 1이라는 PK가 ID 값이 있는데 이 1이 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다라고 오류 문구를 뜨기 때문에 데이터가 겹치는 일이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제 1대 n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1대 n, 이제 foreign key를 알아볼 건데, foreign key는 우리 저번에 봤던 PK랑 비슷하게 FK라고 불립니다. 이 FK는 PK랑 연관성이 좋은데, 한번 1대 n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n이 뭐냐? 세상에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고 1대 n도 있고 뭐 n 대 m도 있고 뭐 여러 가지 1대 1 관계도 있고 뭐 이렇게 1대 1로 매칭되는 관계도 있는데, 이런 게시판 서비스에서는 1대 n 관계가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관계가 1대 n이다. 1대 n. 그럼 1대 n 관계의 예시가 뭐가 있냐? 제가 실생활로 비유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한 명 있죠. 엄마가 한 명 있는데 자녀는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일 수도 있죠. 친엄마는 무조건 한 명밖에 없죠. 그럴 때 1대 n인 거고, 그리고 또 회사에 가면 어떤 부서가 있죠. 뭐 개발팀 이렇게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있죠. 뭐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일반적으로 일단 개발팀 하나에 직원이 1, 2, 3, 4 여러 명이 있지, 이 직원이 여러 개발부서, 뭐 연구부서, 그 다음 디자인 부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부서에 속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1대 n 관계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3반이 있는데 3반에 학생들이 1, 2, 3, 4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이 친구는 3반도 될 수 있고 4반도 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1대 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게시글 테이블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시글 서비스도 1대 n인데 왜 1대 n이냐?
이 회원 한 명, 홍길동이라는 사람 회원 한 명이 이 사람이 1이죠. 1 대 n이 되는 거죠. 왜? 게시글 한 개도 쓸 수 있고 두 개도 쓸 수 있고 세 개도 쓸 수 있고 네 개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어서 진행을 하면 그래서 이 1이 여기 작성자랑 매핑이 결국에 돼야 되는 거죠. 이 이름이랑. 근데 그냥 이름을 이렇게 바로 매칭을 시켜버리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동명이인이 2명 있을 수 있죠. 네이버 홍길동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글을 쓰는 홍길동을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떻게 하냐, 여기 작성자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제목 이제 나중에 만들 걸 생각해서 넣을 건데,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컬럼명을 할 때 영어로 컨텐트라는 걸 넣고 제목에다가 컨텐트를 넣어야겠죠. 그 다음 뭐 제목을 타이틀 이렇게 나중에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다음 시간부터 테이블을 만들 때 이렇게 넣을 겁니다. 뭐 이름도 네임이라고 넣을 거고 이메일은 이메일이라고 할 거고 번호는 폰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작성자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작성 ID 값을 받는 거죠. ID 값. 작성 ID 값을 뭐 우리는 author ID 이렇게 한번 받아볼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이름이 안 겹치냐, 어떻게 안 겹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PK 값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성자 ID 값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FK라고 설정을 할 겁니다. 외래키. 이거를 한국말로 하면 외래키입니다. 외래키는 뭐냐, 다른 테이블과 연결할 때 관계 고리를 외래키라고 합니다. 관계 고리를 외래키라고 하는데 그 외래키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건 PK밖에 없습니다. PK 값. PK랑 FK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여기는 여기 PK 고유 PK가 있고 여기 PK랑 여기 FK랑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제가 한번 데이터를 강제로 임의로 넣어 보겠습니다. 1번 뭐 홍길동 2번 데이터 김철수,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뭐 이메일 본번호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세 번째 것도 하나 더 해볼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 번째도 이름이 김철수인데 얘는 네이버 쓰는 김철수, 얘는 구글 쓰는 김철수, 전화번호도 있고 이렇게 3명의 회원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홍길동이 쓴 거를 이제 PK는 하나의 값이잖아요. 유일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유일성이 필요하다 했죠? 그 연결되면 여기 게시글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 게시글 데이터에는 ID 값 따로 들어가고 제목, 내용, 그 다음에 작성자 ID 값에 1을 넣는 거죠. 그리고 작성한 시간. 그럼 이 1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게 릴레이션입니다. 관계.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 작성자 이름을 불러오려면 여기랑 매핑하는 이름, 요거를 들고 오는 거죠. 홍길동. 그러면 얘는 여러 개를 써도 게시글 두 번째 글에 뭐 제목, 내용, 이제 작성자가 있는데 작성자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쓰는 철수다. 그러면은 얘 이름은 여기서 들고 오니까 김철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세 번째가 또 세 번째 게시글에는 구글이 쓴 김철수예요. 구글이 쓴 김철수가 게시글을 썼어요. 그럼 여기서 들고 오니까, 근데 얘가 게시글을 변경하고 싶어. 그러면 얘도 김철수고 얘도 김철수인데 구분이 바로 되겠죠. 얘는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김철수고 얘는 구글에서 가져온 김철수다. 왜? 요 앞에 PK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 안 바뀌거든요. 이름이나 뭐 이메일은 바뀔 수 있어도 얘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저희 문제점이 또 하나가 더 뭐 있었죠? 문제점이 하나가 더 뭐가 있었죠? 이름이나 이런 게 변경되는 것도
있었는데 pk 값이 바뀌지 않으니까 똑같이 이름이 바뀌어도 이 사람이 이름이 바뀌어도 그럼 작성자가 이 홍길동으로 홍길동에서 영희로 바뀌었다. 그러면 영희로 이름이 자동으로 바뀌겠죠. 저희가 굳이 수정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 김철수라는 사람이 글을 100개를 썼어. 100개. 그럼 여기에 2번이 100개가 있겠죠. 100개. 2번이 100개가 있을 텐데 이 100개를 이름이 바뀌면 다 바꿔줘야 되냐? 아닙니다. 이 2번에서 참조해서 불러오기 때문에 여기 테이블의 이름만 그러면 김철수에서 김영희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얘는 계속 2번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2번 테이블만 바라보면 여기 값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불러오는 값이 알아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름이 변경돼도 이렇게 FK와 PK를 관계를 시켜놓으면 내가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유용하다.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또 이런 이제 참조 무결성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무결성을 지켜준다는 거죠. 아까 데이터에 이상이 없이 예를 들어서 여기 요 게시글에 작성자가 999번을 작성을 했으면 여기 참조했을 때 이 PK에 999번이 없다. 우리 아까 1, 2, 3번밖에 없었잖아요. 1번 길동이, 2번 철수, 3번도 철수. 근데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 근데 여기 999번은 작성자가 있다. 그러면 참조했을 때 여기 999번이 없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자체에서 우리는 회원자가 999번을 갖고 있는 회원 아이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어 라고 문구를 띄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에러 날 일도 알아서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pk 값이 있겠죠. pk 값은 이제 id 값 그냥 숫자 겹치지 않는 숫자. pk는 규칙이 3개. 유일하기도 하고 빈 값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하나 더 마지막으로 바뀌지 않아야겠죠. 이 3가지를 지키는 이 pk 값이 있고 회원 테이블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숫자가 1씩 증가하는 거를 이 pk 값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실제 상황에 가서 pk 값으로 고유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학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사 고유 번호도 있거든요. 회사에 가면 사원 번호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고유 번호로 쓸 수 있다. pk 값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는 fk가 되는데 이 fk는 외래키다. 다른 테이블과 연결할 때 이제 그 연결 고리가 되는데 다른 테이블의 pk 값과 연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의 관계들은 신뢰도를 가지고 무결성을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나중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작성할 건데 요거는 컬럼명을 regdate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등록하는 날짜라는 뜻입니다. 보통 개발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약속한 게 요 영어 단어를 보면 이 의미를 알 수 있게끔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기반을 토대로 우리가 설계를 제대로 했죠. 이 기반을 토대로 실제로 DB버 안에서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이렇게 컬럼들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